옛말에 지족가락 무탐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을 힘쓰게 되면 근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거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나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탐욕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저 밑바닥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위엄은 진나라 소양왕 때 사람입니다. 소양왕 그러니까 기억은 되게 쉬우실 거예요. 소양강 생각하시면 아주 기억하기 쉬운데, 소양왕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태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태호의 이복 동생이에요. 국왕하고의 관계는 따지고 보면 외삼촌. 소양왕의 이제 앞에 왕이 무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무왕 때부터 벌써 진나라가 굉장히 커져서 사실은 주변 나라들을 이제 아우르는 거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됐었어요. 무왕이 죽고 났으니 누군가 또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하필 무왕이 아들이 없네요, 글쎄. 그러다 보니 동생 중에 누군가가 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소양왕이 사실은 이복 동생이에요. 연나라에 인질루가 있었어요. 근데 연나라는 이 소양왕을 잘 봤는지 어땠는지 이 소양왕을 얼른 풀어줍니다. 위엄하고 어떤 내통 관계가 있었던 게 분명한 거죠. 소양왕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내가 나중에 당신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하겠다. 볼모로 있던 소양왕이 귀국을 해서 왕으로 딱 올라가게 된 게 다 이 위엄의 덕분이다. 소양왕이 왕이 됐는데, 근데 이복 동생 중에 한 사람을 밀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복 동생이 소양왕만 있겠어요? 아니죠. 주변에 동생들이 많아요. 이 동생들이 그냥 안 있으려고 하죠. 당연히 이 동생들이 호시탐탐 요거 왕을 쓰러뜨리고 내가 좀 왕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쪽에 이 눈독을 들였던 게 무왕의 부인 왕후가 이 누구를 하나 밀어야 되겠다 해서 밀었던 게 공자였던 장입니다. 위엄이 사실은 그걸 미리 딱 캐치를 하고서요, 바로 했던 게 장군이 돼서 주변을 갖다가 이제 함양이 수도였는데 그 주변을 싹 경계를 하고 있다가 반란 일어나자마자 다 때려잡아! 이래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이제 남성들은 다 이럴 때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왕후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왕후 출신지가 위나라거든요. 그래서 위나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왕 밀어주었던 위엄은 나름 그래도 자기가 원로로서 좀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계에서는 큰 힘을 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국왕을 밀었고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 이 나름의 이제 실력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소양왕이 된 지 13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처음 승상이 됐습니다. 위엄을 갖다 이제 승상으로 등용을 했으니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외삼촌, 내가 만들어 줬잖아. 이제 다 컸잖아요, 저도. 그리고 당신도 이제 승상 됐으니까 뭐 한 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위엄이 선택했던 카드. 그게 뭐냐면, 이 쓸만한 이 장군이 좀 필요한데 내가 평소에 눈여겨본 사람이 있지?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백기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백기는 그전에는 이제 장군도 아니었고 부대장 정도였어요. 백기가 활약하는 거를 이 위엄이 굉장히 눈여겨봤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애가 장군으로는 깜이야. 그런 거 보면 위엄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백기를 이용을 해서 네가 군대를 데리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쳐라! 한나라와 위나라 공격을 딱 시작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그마치 포로가 24만 명. 이거 뭐 장난이 아닌 숫자죠. 24만 명 붙잡아다가 이거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전부 그냥 하필이면 참수. 위나라 장군도 생포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백기를 잘 쓴 덕분에 본인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승상 자리도 확고하게 지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소양왕 입장에서도 역시 우리 외삼촌 이거야, 이렇게 해서 양후라고 하는 제후직을 내려줍니다. 양후. 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후의 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중엔 최고죠. 왜냐하면 왕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제후, 후니까 간작을 부여받으면 자기 신하를 따로 가질 수가 있고 자기 땅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회사 하나를 딱 띄워받아서 네가 마음대로 경영해. 이건 네 회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유권도 준 겁니다. 진나라가 크려고 하다 보면 주변 나라들 중에 골치 아픈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주변들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통이 있던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꺾고 제 나라까지 가는 과정. 영토를 정복해야지만 진이 드디어 완전히 이 통합을 하는데 큰 힘을 쓸 그럴 계제가 되거든요. 이 소양왕이 나름의 이제 영토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이제 주변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양후 입장에서는 이제 권력도 잡았고 어떻게 이제 이거 경영을 해서 주변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해결을 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기를 이용을 해서 네가 군대를 데리고 한나라, 위나라를 쳐라. 백기가 어쨌든 위나라를 공격해서 수도인 대량까지도 포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너뜨려야 되는데 위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요거 슬쩍 유세계획을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멸망을 시켜야 되냐, 포위를 푸는 게 좋겠다, 대신에 땅을 띄워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을 해요. 근데 그런 설득이 먹힙니다. 이 소양왕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을 슬슬 이제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위나라가 땅을 살짝 띄워주고는 그다음에 이제 또 배신을 때리잖아요. 지금 진과 제나라가 서로 경쟁 관계인데 우리가 진한테 당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이거 언젠가 뭐 원수를 좀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면 경쟁자한테 가서 붙어야지. 이건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나라한테 살짝 가서 붙어요. 진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위험도 이제 이쯤 됐으면 한 번 더 밀어붙여야지. 위를 공격을 합니다. 자그마치 4만 명을 갖다가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또 이들을 갖다가 풀어주면 좋은데 이걸 갖다 또 참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땅도 또 빼앗았어요. 이래서 사실 큰 공로를 세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진이 영토나 영역을 계속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넓혀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조나라나 한나라나 위 이쪽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위기감이 막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도 각각 이해관계가 서로 좀 다르거든요. 단합을 못하고 진나라의 공략에 계속 무너져 가는 거죠. 결국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다 점차적으로 이 슬슬 무너져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큰 나라가 특히 조나라니까 이 조나라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도 그냥 결국은 진한테 굴복을 할 수밖에 없지 하고 이제 진하고 협조를 해서 제나라를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결국 진의 목표는 조한 위를 갖다 굴복시켰으니까 제나라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면 확실하게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제 거는 아니죠. 또 이번도 전화로 또 마무리는 아니죠. 네. 자, 이제 제나라 공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일이 난감하게 됐어요. 개털되는 거죠, 개털. 범수 한번 꺼냈다 하면 빠바바바박 박수 칠 때 못 떠납니다. 자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